대구 경북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모두 승리해 이변은 없었지만 자유한국당 몰표가 사라지고 민주당이 약진해 표심은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분할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일회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중국 합자 회사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단 대형 백화점의 진출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백화점이 오늘 아울렛을 정식 개장합니다. 대구백화점의 승부수가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아침밥 먹자는 캠페인이 활발한데 경찰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아침밥 나눠주는 행사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비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까지 내리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무척 적어서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9.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개겠고요.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한층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모두 당선돼서 보수의 텃받침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예전 같은 몰표 현상은 없었고 선거 무관심 층이 크게 늘어나서 지역 민심이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47.5%를 득표하며 당선돼 탄핵 등 정치적 악재 속에서도 여전히 보수의 텃밭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당시 새누리당 김종대 후보가 77.7%라는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곳임을 감안하면 과반수 미달은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사실상 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6%를 득표하며 변화된 민심이 반영됐습니다. 이른바 몰표가 나온 것은 아니란 점에서 탄핵 정국에 있어서 TK의 민심도 상당 부분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 의원 보궐선거에서도 25%를 득표하며 2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 경북에서 정치적 입지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적통 경쟁에서 패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뒤지는 등 높은 현실의 벽을 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의 평균 투표율이 보궐선거 역대 최저인 16%를 기록해 정치 무관심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의 텃밭이지만 경쟁력 있는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없는 현 전국에서 이 같은 정치 무관심성의 증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거부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선 전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비행기 화물칸에 실린 휴대폰 배터리 때문에 대구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린 건데 보안 직원들이 모두 외주 인력이어서 안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1시간 뒤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휴대폰 배터리 2개가 실려 있다는 승객의 잦은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미리 위험물을 걸러내야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 검색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5월과 7월엔 실탄이 들어있던 가방이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해 비행기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항공안전에 최후 보루가 뚫린 것이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 있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보안 검색 직원이 모두 외주업체 소속인데다 잘못이 있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벽을 시키고 업무 중국에 같은 거 테스트하고 공연 끝나고 다음에 또 입찰 고친데 한다 그런 저기 했으니까
입찰할 때 공사료 세트를 주고 그런 건 아니죠. 누적 이용객 300만 명 시대를 앞둔 대구공항의 보안 검색 직원은 현재 32명. 이용객 수가 100에서 150만 명일 때 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14개 공항의 보안 검색 직원은 모두 외주이고 41%는 근무기간 2년 미만인 미숙련 인력이었습니다. 항공 보안 인력이 간접 고용 형태이고 인력 대비 작업량이 많다 보니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구멍 뚫린 공항의 보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 숙련된 인력의 직접 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항공 보안 사고는 바로 인명 피해로 직결되지만 경영 효율화에 보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시민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막말과 가짜뉴스 등을 감시하는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 짧아서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선거 비리를 감시하고 공개할 방침입니다. 전국 유일의 향토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 처음으로 아울렛 산업에 진출해서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외지 대형 백화점들이 잇따라 진출해서 벼랑 끝에 내몰리자 승부수를 띄운 건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옛 귀빈 예식장 자리에 문을 연 대백 아울렛. 지상 6층, 지상 8층 규모로 여성복과 남성복, 아동복, 스포츠웨어 등 주로 중저가 브랜드를 위주로 2월 상품 판매장을 갖췄습니다. 식당과 키즈카페, 가전, 가구 전문관 등 비패션 분야를 40%까지 배치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식당가도 크게 꾸미고 또 생활용품도 마련함으로써 여태까지 우리 가졌던 고객님들의 그 아울렛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이 아울렛 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위기에 빠졌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2002년만 해도 매출 7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대기업 백화점들의 연이은 대구 진출로 지난해 매출은 4천억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구 최초의 도시명 아울렛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었습니다. 다 같은 물건인데도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게. 대구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라서 예, 또 지역 걸 많이 찾지요. 그러나 규모와 브랜드 경쟁력에서 밀려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위기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을 조금만 만들어 놨으면 남편하고 같이 오면 남편들은 좀 쉴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향토백화점인 대구백화점. 벼랑 끝에 몰린 대백이 아울렛 사업으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의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는 옛 한국델파의 후신 이레 오토모티브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사업 부문을 중국 회사에 매각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조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 일정의 차질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이레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조합원 800여 명이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는 분할 매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살리기 위해 투자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한 돈을 빼앗으려고. 지금까지 500억 원이 넘는 생산 손실이 났고 조만간 생산 라인 가동 차질도 예상되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노조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8월 말까지 분할 매각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서와 단체 협약에 따라 분할 매각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사전 협의권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조는 조만간 분할 매각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내는 한편 고용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전체 지분 매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에 그동안 주장했던 대안 제시, 분할 매각 외에 중국과 HT사에 대한 전체 지분을 갖다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사측은 이의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래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분할 매각에 대해 법원이 1차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달구시가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1,000만 원 한도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달구시는 지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신청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고 상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달구 시내에서 25곳에 설치됐습니다. 최근에 아침밥을 먹자는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농업계는 쌀 소비 촉진을, 교육계는 학생들 영양 불균형 개선이 목적인데요. 이번에는 경찰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아침밥을 나눠주는 행사를 도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식당. 규칙에 따라 대부분 아침밥을 먹고 교실로 이동합니다. 반면 집에서 등교하는 학생 중에는 아침밥을 거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잘 안 넘어가요, 밥이. 그래서 네. 입맛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분, 15분 걸리고 그냥 그 정도에 밥 먹을 바에는 그냥 좀 더 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못 먹죠. 국내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은 아침밥을 건너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고 오면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보다가 지쳐서 잠을 자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아침 결식은 학습 부진뿐 아니라 학교 폭력 악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됩니다. 아침을 거른 뒤 오전 내 이어지는 주의력 결핍과 피로 누적이 갈등을 키우는 면도 있다고 보고 경찰도 등굣길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가세했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주먹밥을 나눠주며 학생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연락처도 건넵니다. 아침을 먹으면은 좀 더 활기찬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착안하게 됐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도 좀 확대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쌀 소비 촉진으로 시작한 아침밥 먹기 운동이 영양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학교 폭력 예방의 수단으로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벚꽃이 지자 이번에는 유채꽃과 튤립이 만발해서 상춘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봄꽃 향기가 느껴지는 명소를 김철승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포항 호미곶. 광장 바로 옆 만여 제곱미터의 유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주와 오붓한 시간을 사진에 담고 친지들과 꽃길을 걸으며 추억을 샀습니다. 햇살도 너무 따뜻하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봄이 활짝 온 것 같아요. 유람선이 다니는 포항 운하 주변도 노란색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물길을 따라 2만여 제곱미터에 심어진 유채꽃을 감상하고 소중한 순간을 친구와 함께 카메라에 담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꽃 보기가 힘든데 이 운하 옆에 또 유채꽃이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되게 도심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형형색색의 튤립이 만개한 곳에는 하루 종일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노인들은 봄 기운에 취해 저절로 나오는 노래와 춤을 참지 못합니다. 22만 포기의 튤립은 가족 나들이객과 겨우내 건물 안에서 시간을 보낸 요양원 노인들도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안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하고 저희들도 직원들도 같이 어른들하고 꽃도 보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오늘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봄 튤립이 지고 가을이 되면 이곳 2만여 제곱미터는 국화 꽃밭으로 변합니다. 아름다운 색과 은은한 향기의 봄꽃이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에서도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보리단지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금호강 하중도를 시민에게 개방한 이후 다음 날 역대 하루 최고치인 7,800여 명이 방문했고 지난 12일까지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과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 경찰이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회 시위를 방해해놓고 오히려 집회 시위 주민 13명을 교통 방해 혐의로 소환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8일에도 경찰이 원불교 성직자와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는 등 경찰의 인권 유린 사례를 모아 내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3시 포항에서 리그 3위 포항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일요일 홈에서 전남에 2대1로 이겨 첫 승을 거두면서 최근 1승 3무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를 주축으로 한 화끈한 공격 축구로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3년 만에 TK 더비가 될 내일 경기를 오후 2시 55분부터 TV로 중계방송해드립니다. 대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서 이달 25일까지 열립니다. 이달 17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희 의원은 대구 명복공원 화장장과 공설봉안당의 노후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회기 동안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과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자체 제작하는 5개 오페라의 주역 배우와 조역 배우 선발 오디션을 펼칩니다.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오페라 작품의 배역을 정하는 단일 오디션은 국내에서는 처음인데 전문 성악 교육을 받고 오페라에서 주연이나 조역으로 출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작품은 오는 7월에 공연 예정인 푸치니의 투란도트와 10월 오페라 축제 무대에 오를 베르디의 리골레토 등 5개입니다.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비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까지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무척 적어서 건조함까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또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낮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7도,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팔공산과 지리산, 가야산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등산지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차츰 개겠고요.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한층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